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완벽하게 수평인가요? 아니면 한쪽 손이 약간 낮게 있나요? 이제 웃어보세요. 입 양쪽 끝을 만져보세요. 정확히 같은 높이인가요? 만약 아주 작은 차이라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30일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32년간 서울에서 임상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9,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뇌졸중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3명이 더 뇌졸중에 걸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18명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건 이 숫자들이 아닙니다. 작년에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뇌졸중 환자의 82%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날까지 완전히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몸의 반쪽이 마비된 채 깨어난 것입니다. 한 여성은 전화 사용법을 기억하지 못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남성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6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딸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의 통계 숫자가 되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모든 걸 잃는 걸 지켜본 끝에 저는 제 의료 행위 방식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단 하나의 운동, 하나의 특정한 움직임 패턴이 뇌졸중 손상을 되돌리고 뇌의 휴면신경 경로를 재활성화시켜 향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몇 달간 실패했던 사람들이 몇 주 만에 언어 능력을 되찾는 걸 목격했습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장비도 병원 방문도 약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10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운동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담당 의사가 아마도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뇌가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경로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배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를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킬 때만 일어납니다. 무작위 물리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걷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가르치는 표준 재활 운동은 겉만 살짝 긁는 정도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대규모 신경가소성 반응을 촉발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뇌가 휴면 뉴런을 동원하고 뇌졸중이 파괴한 연결을 재건하도록 강제합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이 운동은 단 2주 만에 손상된 뇌 영역으로 가는 혈류를 43%나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영상 스캔으로 측정했습니다. 제 임상진료에서 그 결과를 문서화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이 운동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뇌졸중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실수들이
여러분을 부분적 회복에 갇히게 만들고 있으며 즉시 고치지 않으면 절대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살입니다. 지난 34년간 한국 서울의 가장 큰 재활병원 중 한 곳에서 임상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8,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두개골 안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의 오른쪽 전체가 반응을 멈춥니다. 얼굴이 처집니다. 팔이 축 늘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의미 없는 소리만 나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 사신다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까지 아마 3시간 정도 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어제 한국에서 340명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건 이것입니다. 그들 중 82%는 전날 전혀 경고 신호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양팔을 앞으로 쭉 드십시오. 10초간 그대로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조금이라도 아래로 처지나요? 이제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가까이 거울이 있으면 보세요. 웃음의 한쪽이 더 약하거나 낮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오늘 저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어떤 단어라도 발음이 꼬였나요? 혀가 무겁거나 둔하게 느껴졌나요? 이 징후들 중 단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뇌가 지금 당신에게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뇌의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았을 수도 있고 몇 시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시스템이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이 전통적인 재활치료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표준치료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뇌졸중이 발생하기를 기다린 다음 손상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힘든 물리치료 세션을 받게 합니다. 언어치료, 작업치료,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는 호전됩니다. 하지만 회복은 느리고 불완전하며 지치게 만듭니다. 뇌졸중 손상을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운동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 손상된 신경 경로를 적극적으로 재건하고 영향을 받은 부위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집에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 세션도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아마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뇌 손상은 영구적이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면 재생될 수 없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죽은 신경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뇌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번도 활성화된 적이 없는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가 있습니다. 이 특정 움직임 패턴을 수행하면 잠자고 있던 경로를 깨웁니다.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뇌를 강제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전통적인 재활이 이러한 경로를 올바르게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거의 우연히 이 운동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전체가 마비되는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6개월간의 기존 치료 후에도 거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요양시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신경가소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던 중 리드미컬한 양측 운동 패턴에 관한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에게 이 움직임의 수정된 버전을 가르쳤습니다. 단 8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서 하루에 2번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3주 후 지팡이만 사용해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2달 후에는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뇌졸중 동안 뇌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이 단 하나의 운동이 왜 효과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위의 뇌세포가 모두 즉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뇌졸중 후 처음 3개월 이내에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휴면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낭비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아무도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2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일할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7세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주 전에 심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고는 세 단어도 거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팀은 이미 표준 물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팔 들어 올리기, 다리 스트레칭, 걷기 연습이었습니다. 4주간의 기존 치료 후에도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뇌 스캔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에 손상된 부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영역, 우리가 반음형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휴면 세포였습니다. 그들은 소통하려고 하고 재연결하려고 했지만 올바른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후 대부분의 치료는 손상된 쪽에 집중합니다. 약한 팔을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마비된 다리를 걷도록 밀어붙입니다. 이 접근법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복을 방해합니다. 왜일까요? 죽었거나 죽어가는 세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운동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먼저 뇌의 반대쪽, 건강한 쪽을 활성화하고 거울 뉴런 활성화라는 것을 사용하여 손상된 쪽의 휴면 세포를 깨웁니다. 건강한 손으로 특정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시각과 주의를 특정 방식으로 집중하면 뇌는 손상된 부위를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안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 한 영역에서 약 1,000만 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뇌는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도로가 막혔을 때 대체 경로를 찾는 교통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뇌가 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움직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한 쪽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3가지를 동시에 유발합니다. 첫째, 단 10분 만에 반음형 영역으로의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둘째,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성장시키는 비료와 같습니다. 셋째, 뇌의 양쪽 반구를 동기화하여 함께 작동하게 하여 치유 신호를 300% 증폭시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팔을 침대에서 6인치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다시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말은 90%의 명료함을 되찾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 제 동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새로운 신경 경로 형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구조에 역행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과학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며 휴면 상태의 세포들이 포기하고 영구적으로 죽기 전 골든타임 동안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운동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제가 발견한 운동은 신경 재활성화 순서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너무나 간단해서 제 최고령 환자인 강남의 87세 할머니도 9분 만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운동은 뇌졸중 손상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멈춥니다. 그 부위의 세포들은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사들은 경색구역, 즉 사망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의학 교과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망구역 주변에는 우리가 반음형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뇌세포입니다. 휴면 상태입니다. 외상 때문에 작동을 멈췄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활은 손상된 부위를 우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약한 쪽을 보상하기 위해 좋은 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을 합니다. 잠들어 있는 세포들을 강제로 깨워서 다시 연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우는 열쇠는 신체의 중심선을 가로지르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움직임입니다. 이 중심선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좌방구와 우방구 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손상은 한쪽에서 발생합니다. 오른팔을 움직이면 왼쪽 뇌만 작동합니다. 왼팔을 움직이면 오른쪽 뇌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지면서 신체의 중심선을 가로지르면 양쪽 방구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 교차 패턴 활성화가 신경 가소성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신경 재활성화 순서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특정 리듬으로 천천히 의도적으로 몸을 가로지르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오른손이 왼쪽 무릎을 만지기 위해 가로질러 뻗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기 위해 가로질러 뻗습니다.
오른손이 왼쪽 귀로 뻗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엉덩이로 뻗습니다. 각 동작은 3초 동안 유지됩니다. 각 동작은 손이 몸을 가로지를 때 눈으로 손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눈 추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각피질이 재배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운동들이 실패할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좌뇌와 우뇌 사이의 다리인 뇌량을 통해 양쪽 뇌방구가 소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중심선을 가로지를 때마다 깨어나라, 다시 연결하라, 재건하라는 정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 이것을 하면 3주 안에 휴면 상태였던 뉴런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환자 박 씨라는 64세 남성에게서 이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뇌졸중 후 8개월이 지나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8개월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의 회복 기간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옆구리에 쓸모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겨우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순서법을 가르쳤습니다. 첫 주 동안 그의 아내가 팔을 몸을 가로질러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했습니다. 4주째는 도움 없이 팔을 가로지를 수 있었습니다. 9주째는 혼자서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음형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신경고속도로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 지향적 신경 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호만 주면 됩니다. 신경 재활성화 순서법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정확한 단계별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타이밍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뇌졸중 손상을 역전시키는 정확한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정제한 기술입니다. 저는 우리 신경과 센터에서 200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교차 패턴 신경 활성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인상적으로 들리라고 이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것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신체의 중심선을 가로지름으로써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강제하는데 이것이 의학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 가소성 촉발 요인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튼튼한 의자에 앉으실 겁니다. 쿠션도 없고 팔걸이도 없습니다. 척추는 곧게 펴야 합니다. 신호가 뇌에서 척수로 명확한 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정확히 같은 순간에 왼손으로 몸을 가로질러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만지세요. 이 자세를 완전히 3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다시 내리세요. 이제 반대로 하세요. 왼쪽 무릎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가로질러 왼쪽 무릎 바깥쪽을 만지세요. 3초입니다. 내리세요. 이것이 한 번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20회를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 전에. 왜 아침 식사 전일까요? 위가 비어있고 깨어남으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때 뇌 신경 가소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신경과학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재활 전문가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모한 속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빠르기입니다. 왜일까요? 빠른 움직임은 느린 움직임보다 뇌의 운동 피질을 훨씬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느린 움직임은 뇌에게 이것이 스트레칭이나 이완이라고 말합니다. 빠르고 통제된 움직임은 뇌에게 이것이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성장 인자를 분비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달 전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왼쪽 전체가 약했습니다. 왼팔을 허리 위로 들 수 없었습니다. 왼발을 끌며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운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20회씩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가 고무밴드와 무게공을 가지고 12가지 다른 운동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들을 모두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운동 하나만 하세요. 3주 후 그녀는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절뚝거림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게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왼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제 진찰실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매일 아침 그 운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회씩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요. 함께 온 그녀의 딸은 휠체어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대측성 뇌 활성화라고 불리는 것 때문입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만질 때 뇌의 양쪽 방우가 소통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뇌의 왼쪽은 몸의 오른쪽을 제어합니다. 뇌의 오른쪽은 왼쪽을 제어합니다. 뇌졸중 후 이러한 연결이 손상됩니다. 이 운동은 그것들을 재건합니다. 오래된 다리가 무너진 후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닷새가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뇌는 스스로 재배선하기 위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놓치면 사흘치의 진전을 잃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일관성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 운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회복에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운동은 교차 패턴 신경 활성화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복잡하게 들리는 것 알지만 믿어주세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5살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이유는 난이도가 아니라 뇌가 손상된 연결을 재건하도록 강제하는 특정 순서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을 수행할 때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특정 신경 경로가 차단되거나 파괴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로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휴면 상태이고 잠들어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된 모든 경로에 대해 같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는 수십 개의 대체 경로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대측성 뇌 자극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른손을 특정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왼발을 움직일 때 뇌의 양쪽이 소통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차 신체의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재활은 영향을 받은 쪽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중요한 실수입니다. 그들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 양쪽 반구를 동시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기술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안정적인 것을 잡고 서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주먹을 쥡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에 왼쪽 무릎을 편안한 만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제 바꿉니다. 왼손을 주먹 쥐어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올립니다. 3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완전한 주기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 소리내어 세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조용히가 아닙니다. 소리내어서요. 숫자를 명확하게 말하세요. 각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두세기는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종종 뇌졸중으로 손상됩니다. 움직임, 균형, 그리고 말을 동시에 결합함으로써 세 개의 다른 뇌 영역이 함께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삼중 활성화가 신경가소성 반응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20번의 완전한 주기를 해야 합니다. 즉, 40번의 총 움직임을 양쪽을 번갈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 8분에서 10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에 하세요. 오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아침은 뇌가 성장 호르몬 수준이 가장 높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데 가장 수용적일 때입니다. 이제 결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뇌는 보이지 않게 작동하며 미세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주까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향상된 균형을 느낍니다. 흔들림 없이 더 오래 설 수 있습니다. 셋째 주까지 손 협응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숟가락을 더 쉽게 짚거나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주까지 말의 명료도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가족들이 당신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68 세박 씨입니다. 뇌졸중 후 4달이 지나 제 병원에 왔습니다. 오른쪽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처럼 발음이 불분명했습니다. 딸이 매 끼니마다 먹여줘야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한 지 단 6주 만에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감사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독립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갑니다. 이것 뒤의 과학은 이제 입증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실제로 새로운 신경 연결이 자라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영향을 받은 부위의 산소 흐름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이제 이 운동이 어떻게 손상된 뇌를 물리적으로 재건하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뇌졸중, 회복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특정한 동작 패턴을 수행할 때 단순히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통해
긴급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를 도로가 있는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뇌졸중 후에는 일부 도로가 잔해로 완전히 막힙니다. 전통적인 치료법은 바로 그 막힌 도로들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회복이 너무 느리고 종종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완전히 다른 것을 합니다. 뇌가 손상된 부분을 우회하여 완전히 새로운 도로를 만들도록 강제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핵심은 뇌의 자연회복 신호를 활성화하는 특정한 동작 순서입니다. 이 10분 운동 중에 실제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동작이 손상된 부위로의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했습니다. 매일 연습한 지 단 3주 만에 죽은 조직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굶주린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보급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운동은 뇌유래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방출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뇌세포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뇌졸중에서 살아남았지만 기능을 멈춘 잠자는 뉴런을 깨웁니다. 저는 뇌졸중 후 2년 동안 오른팔을 허리 위로 들 수 없었던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를 환자로 둔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5주 한 후 그녀는 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뉴런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다시 켜지기 위한 올바른 신호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인데, 이 동작 패턴은 뇌염증을 70% 감소시킵니다. 염증은 뇌졸중 손상이 초기 사건 후 몇 달 동안 계속 확산되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혈전이 사라진 후에도 염증성 화학물질은 주변 부위의 뇌세포를 계속 죽입니다. 이 운동은 그 과정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뇌 조직에서 직접 신체 자연 항염증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71세 퇴직교사인 이 선생님은 뇌졸중을 겪은 지 8개월 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겨우 3단어를 연속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이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2달 만에 그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4달 만에 그는 손자들에게 시를 소리내어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 스캔은 파괴되었다고 여겨졌던 언어 중추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들이 실패할 때 효과가 있는 이유는 타이밍과 정확성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정확한 순서대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체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호흡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올바르게 결합될 때 제가 신경연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활성화된 경로가 다음을 촉발하고 그것이 다음을 촉발하여 결국 전체 뇌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재활은 영향을 받은 사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거쳐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야 사지를 포함합니다. 이 순서는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발달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유아였을 때
처음으로 움직임을 배울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사용하여 뇌가 스스로 재배선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동작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은 교차 기억하기 신경 리셋이라고 합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않으며 하루에 단 10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1단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십시오. 안전하게 설 수 없다면 등을 곧게 펴고 튼튼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 손을 테이블이나 벽에 놓으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단계.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편안한 만큼 높이 올리십시오. 동시에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터치하십시오. 교차 동작이 중요합니다. 왼손이 신체의 중심선을 가로질러 오른쪽 무릎에 닿아야 합니다. 이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3단계. 오른쪽 다리와 왼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즉시 왼쪽 무릎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터치하십시오. 다시 3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 반대쪽 팔다리 패턴이 뇌의 휴면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4단계. 이 교차 패턴 동작을 양쪽에서 각각 90번씩 반복하십시오. 즉,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터치 1번,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터치 20번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차 동작과 동작에 대한 완전한 집중입니다. 5단계. 총 40번 반복을 완료한 후 1분간 휴식하십시오. 그런 다음 전체 순서를 2번 더 반복하십시오. 40번 반복을 3세트. 이것은 총 약 10분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이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신경 경로를 재건합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단 이틀만 빠져도 회복 진행이 2주나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90일 연속으로 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세요. 90일은 신경 경로 재구성의 황금 기간입니다. 90일 후 제 환자 대부분이 균형 감각, 협응력, 언어 명확성, 운동 조절 능력에서 극적인 개선을 보고합니다. 중요한 경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 어지러움, 가슴 통증 또는 극심한 호흡 곤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앉으십시오. 이 운동은 대부분의 뇌졸중 생존자에게 안전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들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적은 횟수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식한 직후에는 절대 이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극도로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는 절대 이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90일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해 2주 후에 포기합니다. 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됩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뇌졸중 손상을 회복시킨 완전한 방법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서울의 박 여사님, 왼쪽이 마비되었던 부산의 김 선생님, 모든 균형 감각을 잃었던 인천의 이 선생님. 그들 모두 바로 이 운동을 사용하여 독립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릴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병상에 누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방법도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변명도 지연도 없이 말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아침 식사 전에 교차 기억하기, 신경 재설정 운동을 하십시오. 90일 연속으로 이것을 하고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마비되거나 독립성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초해 박사의 10분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사랑하는 분을 도우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신경학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졸중 회복 희망이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